자,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냥 미쳐가고 있는 거야. 원래도 미쳤지만 더 미쳐가고 있는 거야. 그 기존에는 한 50만큼 미쳤는데 어제 보니까 한 100만큼 미쳐 있더라고요. 미쳤다는 건 정상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 상태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평가하기도 애매해. 이게 사실 이렇게 윤석열이 워낙 이제 평소에 음주가무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 거기 들어가서 한 2, 3일 정신 못 차리다가 한 3일째 넘어가면 강제 디톡스 되면서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았거든요.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금단 증상에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친놈이라는 표현 쓰기가 좀 그런 게 혹시 감형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의미 없어요. 이게 어제 KBS 단독이었는데요. 종북 척결령 계엄 1년 전에 자승스님 입적도 대공 영의점. 이게 뭐냐면 저기 헤드라인 말은 좀 알아보기 힘든데 자승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승스님 숙소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간첩이 저지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경찰과 국정원이 따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원식이 증언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승스님 돌아가신 것 관련 흥분하며 대공 영의점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이 좌파 국외 공작원에 의한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아이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신원식이 아주 훌륭한 증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갖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으로 내드린 적이 있지만 김건희가 가서 막 사진. 울고 윤석열도 실제로 갔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첫 들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찰과 국정원이 조사에 나섰는데 CCTV를 봤는데 아무도 거기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했지. 이거 북한이 한 짓이다. 아니 자승스님을 왜 북한이 쉽게 표현하면 암살을 합니까? 하려면 윤석열을 하지. 님이 이건 뭐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증거의 부존재가 부존재의 증명은 아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CCTV가 남아있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서도 발견됐고요. 그건 그냥 아예 증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소신공략. 한데 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오싹한 게 뭐냐면 이자는 지금까지 검찰총장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경찰이나 국정원 지금 지시해가지고 수사하듯이 뭐든 털어봐 나올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서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 알잖아요. 나올 때까지 털고 안 나오도 일단 기소하고 기소한 다음에 판사 뒷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그 스타일이 이 사람의 실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을 통해서 따로 수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 자기가 뭔데 경찰과 국정원한테 수사를 하다 마다 지시할 자격이 있으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독립성 침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도 발견됐고 나중에 그 자기 제자들한테 뭐 미안하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 김건희랑 약간 좀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가 자승스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그리고 원래 윤석열과의 관계는 그 여주지청 때부터 교류가 시작됐고 김건희와 자승스님의 만남이 더 잦았다고 하죠. 그 사람을 북한이 죽였을 거야.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잖아. 경찰 수사했어. 혐의점 없는데요. 국정원 수사해봐. 혐의점 없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계엄. 네. 자, 그다음에 어제 한 말 중에 비상계엄 때 군인이 시민들한테 폭행당했다. 나 씨발 진짜 야 그 계엄군 물러갈 때 어떤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고맙다. 뭐 이렇게 죄송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폭행 장면 누가 있었어요? 저거야말로 국민 저항권 아닙니까? 군대가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서 국민들이 그걸 막았지
뭐 저 계엄군을 때리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 군인이 국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계엄이 아니었다면 그 기본을 놓치고 지금 윤석열은 피해자 포스프레 잠깐만요. 하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엄이라고 해도 군인이 들어가서 안 되는 곳이에요, 저기는. 예. 그렇지. 예. 국회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예. 게 헌법의 취지니까. 근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폭행당했대. 뭘로? 제정신 아닙니다. 맞아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이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 직무집행이 불법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저항한다고 해도 거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설사 거기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내가 경찰을 두드려 팼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팼어. 그런데 경찰이 불법한 직무를 했으면 그거는 때린 사람이 정당행위로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경찰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니 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안에 뛰어다니면서 총을 일반인한테 총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폭행이에요. 그게. 그렇지. 그게 아니 내가 총을 아무것도 안 했어. 총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물총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돈 내놔. 이런 폭행이에요. 이거는. 근데 실총이야. 실총을 메고 한밤중에 머리에 더듬이 끼고 와가지고 뛰어다녀. 그게 폭행이지. 유리창도 깼죠. 거기에 저항한 거에 대해서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얘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보고 어떤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니까요. 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개소리 했다가 반응이 좋지 않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재판에 돌아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이란 자를 보고 있는 거고. 사실 헌법재판소 더 이상 심리할 좀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근데 어제 대박은 이거였었죠. 동영상 2개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박수 안 친다고 제1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은 저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총살해서 죽인 거 건성박수 쳤다고 총살해서 죽인 거에 전 세계 정치에 어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지.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김문수. 이야기. 이 정도 되니까 보수 대권 후보 1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확실하네. 그리고요. 박수 안 친다고 제1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은 저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총살해서 죽인 거 건성박수 쳤다고 총살해서 죽인 거에 전 세계 정치에 어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김문수. 자, 실제로요.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 국회에만 들어가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피켓 시하고 지랄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논리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내려도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가 진짜 옛날부터 고무호스로 정말 쳐맞았던 이유를 저 어느 정도 알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바로 전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수를 안 쳐줬는지 그 전날 민주당사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윤석열은 그 시정연설도 패스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도 보였고요. 그 박수 쳐주지 않았다고 했던 그 전에 이슈가 또 뭐였냐면 그 바이든을 날리면 했을 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했을 때 그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국회를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수 안 쳤다고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있잖아요. 국회 갔는데 박수도 안 쳐줘. 박수도 안 쳐주고 그래서 난 어쩌죠? 계엄했어요. 씨발. 나 열받는 거 이런 거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의 생각이요. 저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저건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국민들이 지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아예 안 봐.
안인득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사건 아시나? 진주 아파트 알지, 살인 알지, 사건, 알지. 안인득 사건. 되게 나오는 유명해요. 사람마다 찔러 죽이네. 예, 불을 지른 다음에 나온 사람마다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이 체포된 다음에 경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사 똑바로 해라. 뭘 수사를 똑바로 해? 자기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거는 평소에 나를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한테 얼마나 경솔하게 대했는지 아냐.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불지르고 사람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식으로 항변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 윤석열 보세요. 국회에 불을 지르진 않았지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군인 투입시키고 계엄을 일으키려고 해놓고 나중에 조사하려고 재판정에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쟤들이 저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조현병이라고 해도 감형은 안 되죠? 조현병한테 미안한 이야기죠. 조현병. 그거는 윤석열이 조현병에 걸린 게 아니라 조현병이 윤석열에 걸린 겁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불쌍한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줄타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했으니까 국회에 권한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윤석열. 뭐 야당이 서운하게 하고 탄핵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권이 바뀌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수사받을 게 두려워서 영구집권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죠. 김건희 커버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솔직히 부정선거도 사실은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다만 그걸 핑계로 해서 국회 해산하고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거잖아. 인간적으로 좀 솔직해지자고.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헌재 딱 가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 돼보니까 영구집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 해산시키고 계엄령 내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믿긴 하네요. 멋있잖아. 씨발 그게 안 돼? 차라리 우리가 히어로 영화 좋아하잖아요. 히어로 영화 보면 빌런이 더 멋있을 때가 많아요. 빌런이 빌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악자지. 타노스 팬이 아이언맨 팬보다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짓을 해도 간지가 있어. 간지가. 그럼 그리고 우리가 딱 박수 쳐줄 수 있지. 그렇죠. 사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는 뭐라 해야 되지? 그건 빌런도 아니고 이건 진짜 보고 있으면 이런 자가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가 아니지 우리의 지도자였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됐어. 그 언급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이슈니까 한다 내가. 그래서 저런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로는 내일이 변론길 마지막 날이에요. 2월 13일. 근데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증인 신청합니다.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더 들어볼 필요 있냐? 한덕수는 분명히 국무회의 안 했다.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 윤석열 쪽에서는 아마 속으로 그랬고 지보다 나이 훨씬 많이 드신 분이잖아. 아마 쌍욕을 했을 겁니다. 자기 변호인들 앞에서. 그 새끼 그거 내가 공무청에 시켜줬더니 내가 보기엔 윤석열보다 임기가 더 길 예정. 기각됐고요. 지금 내일 8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내일 누구 누구나오냐면요. 조태현 국정원장 10시 반에 나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윤석열한테 다 유리할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태형이 뭔가 좀 약간 그 홍장원 1차장인데요. 여러분 그 월요일 날 했던 김병기 의원 나온 방송 있어요. 밤에 양문석 의원이랑 같이 나온 방송에 보면 홍장원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인물 쉽게 표현하면 국정원에서 키웠던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데 그 사람을 국내 정치인답게 만들었다가 개피방난. 그러니까 홍장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방송에서 다 알려주세요. 김병기 의원이 정말로 사랑했던 후배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진짜 국정원 내서 김병기 의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명박에 의해서 부당해고 같아요. 그거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소송에서 이겼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픽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야 국정은 저렇게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자 어쨌건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마은혁에 관련해서는요. 마은혁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이건 임명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최상목이 버틸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그 합의사항을
깨버리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죠. 이런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권한쟁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분 취소, 뭐 이런 게 예상된다 이런 건데 최상무기가 저 짓거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감이죠. 탄핵감이라고 그러고 최상목 입장에서도 자기 탄핵감을 늘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버티는 거는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종의 시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8대0 전원일치냐 9대0 전원일치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이 이걸 버틸 실익조차도 없다. 그래서 결정이 나면 임명하지 않을까. 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화 사유를 만들고 싶어 오히려 반대로. 잘 버텼죠 네. 아니 그동안. 그러니까 예초에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근데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 안 하는 게 뭐야? 다 공문에 다 들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사이렌님.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계좌조회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나요? 집회 가서 몇 번 후원했는데 그걸 다 조회하고 건건이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네요. 모두 힘냅시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가입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계좌조회 통지서가 막 날아오고 있던데 제가 또 촛불행동 운영위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 일찍 시작한 이유가 오늘 또 연설하러 가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힘들 냅시다. 구자영님, 서결이는 완전히 저질 그 옆에 빌붙어서 아양 떠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무위원 최상목 이상민은 더 저질? 이들은 절대로 용서와 화합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본보기라도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동감이요. 인포레이터 싱글 라리스님, 계엄 실패했으니까 병신인 척하는 겁니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 오랫동안 준비되고 윤석열 취임 1000일에 실행된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 8천 작전입니다. 계엄 배후에 일본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초극저자세였던 것은 대선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있죠. 저 포함해가지고. 자 여기까지